2022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수업 나눔 토크 첫째 날, 수업 나눔 다섯 번째, 수업 나눔 지원단에서 몇 년째 계속해서 고등학교 국어팀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 수업과 관련한 고등학교 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인정하고 있는 세종고등학교 유혜원 선생님이 국어과 과정중심 평가 방법에 대해서 수업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올해 그 고등학교 국어과 수업 나눔단의 활동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 나눔 과정에서 또 유명 강사를 또 초청하셔서 전문성을 계속해서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서 아마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늘 나누어 주시는 중요한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고등학교 유혜원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고등학교 교사 유혜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국어분과에서는 세종여고 권진영 선생님, 그리고 세종예고 유미연 선생님과 함께 이 국어과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사실 올해 주로 나눈 거는 학생중심 평가 방향에 대해서 뭐 문학, 독서, 다양한 영역과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나누려고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수업 나눔회 날 때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활동 중이신 관악중학교 구본희 선생님을 모시고 평가 관련 연수를 듣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전에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수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정중심 평가에서 얘기하는 이 용어가 과정중심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 사고 과정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구나, 학습 과정을 평가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과정중심 평가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함께 평가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결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이 모두 끝난 이후에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위주로 하는 결과 중심 평가였다면 이제는 거기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학습 과정과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함께 중시하자는 그런 방향이 바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표에 학생들이 도달하기까지의 과정도 물론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이 결과물도 사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까지는 과정만 보거나 결과만 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심 평가에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착각했던 게 그럼 과정을 평가해야 되니까 과정을 세분화해서 과정마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단계별로 나눠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포인트는 점수화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중에서는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혹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평가의 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점수화나 수치화로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저 이 부분이 모든 부분에서 점수화나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포인트는 매 단계별로 피드백을 부여해서 학생이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과정을 그냥 점수화하는 평가가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저는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 평가가 사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채점 기준표입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지금 잘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보충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내되는 이 평가 기준표, 채점 기준표에 학생들을 참고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구나,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료한 평가 안내서의 기능을 하는 루브릭이 필요하고요. 루브릭은 학생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내용, 그러니까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지 이것을 평가 요소별로 나누어서 기술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수준별로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교육 목표를 이해하고 중간까지 노력한 친구, 조금만 더 보충하면 도달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이 교육 목표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교실에 앉아서 이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모습까지. 그러니까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학생,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을 수행 과정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고 결과와 과정을 모두 중시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루브릭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 마지막에는 과연 제 수업은 이 루브릭을 제대로 세웠는지도 한번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브릭과 더불어서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학생이 현재 수준,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수행을 보이고 있는지, 또 최종적으로는 교육 목표상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도달해야 하는지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이제 교사가 마련한 그 평가 요소와 수업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의 간의 차이에 대해서 수행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은 과정별로 지속적으로 부여됨으로써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재는 어떤 수행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황을 진단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학습, 재평가로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이 학생이 그래서 지금은 더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은 다음 단계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서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취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 단계별로 계속 부여되는 것이 피드백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중심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니까 이번에는 여태까지 그럼 제가 했던 수업은 어떤지 한번 좀 같이 돌아보고 나누게 됐어요. 이 수업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독서 시간에 했던 수업인데요. 성취기준상에 있는 거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이런 것을 하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처럼 글을 매 시간 부여하고 오른쪽처럼 이 글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작성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했습니다.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과학기술 지문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인프라에 대한 그런 지문을 제시했고, 오른쪽 프린트에서는 1번은 사실적 읽기를 의도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 나아가면은 이 글에는 없지만 한번 관련 지어서 사회의 문제와 엮어서 자신이 사고를 확장지을 수 있는지,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율주행 차량의 딜레마나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의 알고리즘, 주체 이런 부분과 관련 지어서 한번 생각을 확장하려고 사실 의도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성취 기준이 있으니까 사실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이 평가를 만들어 놓고서 한 채점 기준표를 보니까 사실은 저희 수업 의도와는 너무 어긋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도한 바는 위에 있는 평가 요소대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사실적 읽기,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심화 질문과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어떤 논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창의적 읽기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밑에 있는 평가 척도를 보면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한 양적인 기준만 제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개수에 따라서만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만족했다면 사실은 그 친구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한 건데 세 가지를 쓴 거나 한 가지를 충족한 거나 아니면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거나 결국은 이 평가 기준표에서는 그걸 유의미한 부분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점 기준표에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저는 과정을 전혀 평가하고 있지도 않고 아이들의 수행을 그냥 미도달과 도달로만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연수를 들은 다음에 부족하나마 제가 루브릭을 한번 만들어서 바꾸어 보았는데요. 만약에 바꾼다면 저는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4단계 척도로 나누어서 도달한 친구들 말고도 중간까지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교육 목표를 이해하고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까지 조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1번 평가 요소로 나누어서 주제와 중심 내용을 그리고 또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또 이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소로 해서 평가하도록 좀 세분화한다던가 그리고 심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도 사회 문제와 연결지어서 자신의 생각을 적고 이것에 논리성을 갖추어서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던가 해서 평가 요소별로 조금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수준별로 두루 보여줄 수 있도록 도달과 미도달 외에도 다양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금 세분화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실 분량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성취 기준에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근거를 좀 충실하게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거라서 위에 있는 평가 항목들로 조금 넣어서 같이 이제 만들어 보았고 밑에 성장일기만 넣어서 차라리 학생들이 이왕 양적인 부분을 볼 거라면은 자기 성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자신 나름대로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지 글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내용,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함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성장일기를 넣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서 넣고 해서 앞부분에 채점 기준표와 비교하면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의도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피드백의 관점에서도 제가 과연 이 글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와 연결지어서 충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냥 제출한 거를 그냥 제출했구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과연 물어봤는가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도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지,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고, 지난번에 정리할 때보다는 좀 나아졌는지, 글을 잘 읽기 위한 노하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점점점 포트폴리오가 누적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내년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가정중심 평가의 방향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연수 국어과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제 수업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수업 나눔 지원단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이제 꺼주시고요. 네. 네. 아유, 또 그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얼굴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네,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또 침묵을 잘 참기가 힘들어서 꼭 무슨 말이라도 해야 이게 한 2, 3초 가량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방송 사고가 난 거 아닌가. 그렇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궁금한 게 아마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 사실 저도 평가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정중심 평가는 수행평가에다가 지필평가를 그 의미하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지필평가로도 과정중심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음, 실현 구현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음. 사실은 지필평가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음,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세종시교육청에서의 평가의 지향점은 과정중심 평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정중심 평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근데 실제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닌 피드백을 통한 성찰. 그러니까 학생들은 평가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동시에 알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필고사 1회에 이루어지는 거는 지필고사 치고 나면 다음번에 틀린 거 쳐다보지 않거든요. 이유는 다음 시험 범위가 달라진 거기 음. 때문에 누적 범위가 아니라면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평가로 끝내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돌아볼 새 없이 기분만 나쁘고 그냥 다음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 큰 결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어, 매우 중요한 피드백을 통한 성찰이 들리시나요?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네. 된다는데 들리시나요? 네네. 피드백을 통한 성찰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리고 아까 피드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수업 시간을 다시 이제 떠올려 보면은 학생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할 만한 시간이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실제 피드백이 유의미하게 진행이 되려면 그 질문들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학생들의 답에 따라서 교사가 어떠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코멘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저도 네. 이걸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긴 호흡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수업 시간 내에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음, 어렵고 또 반영할 만한 시간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성장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일기에 음, 학생들이 써준 내용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이 지문이 너무 어려웠다면 다음번에 음, 지문은 좀 더 낮추고 같은 주제로 음, 좀 음, 이제 다른 걸로 같이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음, 재학습이 이루어지거나 교사가 이제 수업 내용을 좀 변경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하고 음, 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제가 돌이켜보면은 선생님 아까 보여주셨던 루브릭의 첫 번째 유형, 수정전 루브릭을 저는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이유는 평가는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평가가 이렇게 되었다, 평가의 결과를 아주 편한 방법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수정된 루브릭을 보고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수정된 루브릭으로 만들게 된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만드시게 된 건가요?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네네.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라고 보여진 게 너무나 저의 유형이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네. 확실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4 개를 음, 모두 맞힌 경우와 음, 0 개인 경우만 비교를 음, 했지 1 개만 맞힌 경우, 두 개만 맞힌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음, 전혀 배려가 음, 없이 아이들이 중간까지 노력한 거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드니까 음, 이런 평가는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음, 편리하자고 만든 음, 평가 기준표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네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루브릭으로 평가를 실제로 진행하신 건가요? 실제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네, 형태만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네. 내년도에는 이제 수행평가를 그렇게 새로운 루브릭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평가, 이전에 하셨던 유형대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도 잘 알고,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 현실적인 이유들, 교사가 항상 부딪히는, 제가 왜 이 점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방법. 그러다 보니까 과정 중심 평가의 루브릭하고는 조금 되게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정된 루브릭이 실제로 이제 학생들 평가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저만 끊기나요? 아니에요. 지금 끊어지나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이제 들립니다. 예, 예. 네, 지금 네,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끊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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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혹시 질문 내용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은 것 어, 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되는 루브릭의 형태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제 실제로 그걸로 평가를 진행했을 때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실까요? 앞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루브릭이 어쨌든 양과 질을 같이 보다 음, 보니까 음, 질적인 기준을 볼 때는 음,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학생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최대한 저도 밑에 어떤 평가 기준을 어떤 요소가 꼭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도 피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피드백인 것 같아요. 단계별로 음, 네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충해야 돼, 보충해야 돼를 계속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면
좋겠어라고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알려주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음.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급의 학생 수가 25명인가요? 지금 세종고 같은 경우는 네네. 2학년 갑반에 20명 정도입니다. 20명이면 그래도 개별적인 피드백이 그래도 의미 있게 가능하겠네요. 네. 그죠? 네네. 수정된 루브릭으로 내년에 진행하실 건가요?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수정된 루브릭의 폼이 있는데 그 폼은 네. 선생님이 아까 그 수업하신 곳 수행평가 이외에 다른 수행평가, 다른 유형의 수행평가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도 괜찮겠죠? 제가 사실 다른 것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만들 수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올해 한 다른 수행평가도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네네.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 내년에 어떻게 하시고 나서 결과가 어떨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아마도, 이전과는 다른 학생들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평가가 아닐까. 선생님의 고민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